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이성인입니다. 2016년 5월 1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지금 22조 안병기 조교사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우리 이성일 위원님도 기수 시절을 거쳤다가 조교사를 하셨었죠. 예. 그때 마방을 꾸려나가실 때 처음에 감회가 어떠셨어요? 처음 마방을 받았을 때. 마방 처음 받았을 때 기수하다가 조교사를 하게 되니까 솔직히 책임감도 더 무거워졌고 또 새로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했는데 참 재미도 못 누리고 면허 취소돼서 참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그럴 때도 있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실수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하고도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안병기 조교사가 물론 실수죠. 본인이 있던 밑에 소아가 잘못을 한 것도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또 그거를 계기로 더 훌륭한 마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일요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역시 이제 일요일은 월초로 들어갑니다. 5월 1일로 들어가는데 5월달은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부터 해서 특히나 또 5월 첫 주는 대체 휴일이 들어가서 거의 뭐 목금토일을 다 쉬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야말로 필요한 때다. 그래서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이 이름 그대로 전부 다 이겨서 전부 다 편하게 한번 가족들과 호구경 한번 가는 그런 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경주 1200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는 4번 만보천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다 노출되지 않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서 약간 혼전이 예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찬호 기수가 상당히 공들인 모습이었고 또 정평수 기수에서 이찬호 기수로 바뀐 모습이 마필이 더 잘 뛸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4번 만보천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마필들의 변화. 8번 상하벌 강자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또 쥐약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래 안 맞게끔 앞에 가봤더니 또 너무 벌어져서 마지막에 페이스 안배에서 실패해서 따였는데 이번에 선행받으면 적당거리 1200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원래 이 후리바람이 정상적인 주기에 나오면 얘를 놓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15주의 공백인데 공백도 내용이 뭐 특별한 질병보다는 부종과 가벼운 산통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3착은 인본 챔프란 마필하고 같이 2착으로 했던 인본 챔프하고 이 후리바람하고 같은 나주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인본 챔프 쪽에 승부가 걸리다 보니까 약간 좀 느슨하게 경주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리바람은 당일날 마필 컨디션 체크, 체중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뛸 수 있는 애 11번 드림미스 마체는 작습니다만 근성 덩어리인데 이런 말들이 지금 입상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했다시피 10번, 11번은 현장 대체용으로 체중 체크가, 컨디션 체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합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무적의 질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하정원 기수가 기정하고 있지만은 지난번 경주에서 약간 늦발하고 취입을 하고 3착으로 왔는데 이 마필 마체는 크지 않지만은
하정훈 기수가 요마필의 각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경주도 잘 참고서 타준다면은 마체가 작은 마필의 힘을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편성을 만난 거죠. 그동안 3번의 편성보다는 이번 편성이 훨씬 무적의 질주한테는 가벼워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S클래스는 당일날 배당판 바람을 좀 보세요. 이거는 입상할 때, 치우 예제랑 들어올 때 배당판이 거의 대길이까지 내려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약간 좀 어설프게 탄 점도 있고 이번에는 이현준 기수가 밀고 나갈 태세입니다. 앞에 밀고 나갈 태세고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는 기수로 보면 5번 천년 보령 변화가, 그 다음에 말로 보면은 직전에 그냥 들어넣었던 비바플라이,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편성으로 볼 때는 그래도 출발만 매끄럽게 되면은 비바플라이 쪽이 빵수는 한 빵수 더 있습니다. 상경주 갑니다. 1200, 그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1번 챔파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덕영 기수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요마필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또 무리하게 올라와가지고 3착을 왔습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들인 모습이었고 또 이번 경주 1번 스타트만 잘 나가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1번 챔파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챔파트에 기승했다고 그러고 1번 게이트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겠나요? 저는 레이스가 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스타트 들어가기 전에 몇 대 조져가지고 딱 게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외곽에 있는 말들 썬마스터라든지 미래주역 지금 싱싱한 놈들인데 승군전을 치르고 있어요. 요즘 경마에서 아주 강하지 않다 그러면 한번 재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헬캣도 잘 뛰고 올라온 놈을 2번 동안 아껴봤습니다. 어떻게 타나 추천 안 하고 한번 지켜만 본 거죠. 헬캣을. 그랬더니 지난번에 드디어 승군전에서 될 수 있다는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본과 동시에 추천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빠르게 가도 안 되고 남들보다 느리게 가도 안 돼요. 갈 때 같이 타야 됩니다. 그게 경마예요.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항상 남들보다 먼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두 번 추천해서 마음에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좀 가는 타임에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8이나 10보다는 5번 헬켓 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기존마 중에서는 9번 당차한 모습이 지난번에 착지 분량이 자꾸 눈에 걸립니다. 착지 분량을 안 했으면 더 좁힐 수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 그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10번 천지성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선행형의 마필로서 이번에 라운볼라맨하고 아주 이상혁 기수가 강병합을 하면서 승부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10번 천지성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순군전을 맞았습니다. 이런 건 좀 약간 세 보이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은 같이 쳤던 애들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기마 중에 데블맨은 이번에 부담 중량도 늘었고 훈련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줄어서 어느 정도 팔리겠습니다만 직전 편성보다는 이번 편성이 좀 빡빡해진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신의 마필인 7번 검령의 걸음 신장세가 약간 좀 신경 쓰이는데 감량 이점도 있고, 그래서 천지성공도 아까 승군전입니다만 검령도 지금 승군전을 맡고 있는데 기존마 중에서는 10번하고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마 중에서는 좀 팔릴 수 있는 게 듀엘 폭풍, 그 다음에 네페르티티, 힐타오 이 정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변화의 조짐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건 힐타워예요. 그래프상으로도 약간 좀 조짐이 올라오는 조짐이고, 그래서 기존마 중에서는 힐타워 쪽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부산 1경주 갑니다. 1300m. 그 5등급 8대 접전 구도예요. 예, 저는 4번 끝판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주에도
최상위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시 기승을 하게 됐는데 이마필은 상당히 체구가 크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이마필 장래가 좀 저는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 끝판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가 이제 주말에 컨디션을 못 맞추다 보니까 목 감기가 좀 왔어요. 어쨌거나 다 좋게끔 만들려고 좋은 마번들 내고 또 좋은 적중들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 좀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월요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선을 다했고 걸음이 좀 흔들렸어요. 마지막에 흔들린 점이 뭐냐면 다음 경주에 대한 징후죠. 불안 요소가 약간 좀 밀려드는 그런 느낌이 좀 보였고요. 오히려 지난번 경주 때 실패를 봤던 말이 임패션드 마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수낙마에서 경주를 망쳤던 라온 산토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안장면으로 볼 때는 승부기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5경주 1400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예, 저는 2번 수성 캡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맞서서 아주 강성대우이라는 3군 마필하고 강병합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탄력입니다. 이번 경기에 박우른 기수가 최선을 다해준다면 편안하게 쉽게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도 이런 비슷한 류의 경주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너무 이제 능력들이 세기 때문에 제가 저배당 맞고는 인정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성 캡틴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이 플라이윙입니다. 지난번에. 근데 조건은 플라이윙이 좀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 1.5kg의 감량도 있고 또 직전보다 신경도 좀 더 썼고 그래서 직전 이상의 경주력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에서 바람을 좀 잡아줄 말은 뭐 3이나 5가 되겠는데 그것도 플라이윙이 열심히 안 탄다고 생각을 할 때 대안을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열심히 뛴다 그럴 경우는 2번, 4번의 막건이 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편성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2, 4 쪽이 약간 우위가 돼 보이고요. 3번, 5번은 대한마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400 혼합 4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매드파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아주 마체가 상당히 이쁘게 생긴 마필로 이 마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가 굉장히 밝은 마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마필 추천드리고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공들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빛바다하고 강병합을 하는데 그냥 자꾸서 슉 지나갈 정도의 탄력이라 이 마필 그냥 들어온다라는 생각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 보면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자꾸서 훅 지나간다는데 예전 기수 시절 때도 본인이 조교할 때 훅 지나가면 그런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아, 저는 그거를 언젠가는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면은 그 마필은 굉장한 또 상위군인 마필하고 해가지고 지나갈 정도면은 더 좋은 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 조교 때의 모습을 그냥 뭐 여기 방송에 나와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체라든가 발 쓰는 거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가벼워서 좋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거 슉 지나갔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하이군하고 병합을 하면서 뭐 하이군들끼리 할 때 하이군들보다 잘 나가고 휙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강자들에서 좀 강자다운 면모가 체크가 될 때 강자들 따라가 다니면서 또 그런 모습들이 체크가 될 때 그런 애들이 안 팔릴 때 그게 바로 배당과 연결될 수 있는 경마의 특성입니다. 복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팡팡 레전드란 마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이성일 위원님이 또 인기마 한도를 추천을 해서 복승식은 한 25배 또 쌍승식은 더블이 나올 정도의 배당을 저희 방송에서 원툴 낙건으로 말씀드리면서 팡팡 레전드의 복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남들의 눈에 다 띄는 복귀로는 먹을 게 없다. 남들의 눈에 띄기 전에 걸리는 걸 잡아와야 된다. 그게 복귀의 사이즈고 실력의 사이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매드파워를 얘기하셨고 저는 4번 원일에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중반에 페이스 조절을 못했어요.
유현명 기수가 3조 마방에서는 이쿠야스의 카드면은 아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타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6경주는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 경주에서 전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다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의 승부 의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승부 의지를 정확히 체크 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갑니다. 1600m고요. 3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인더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인더백. 서승훈 기수가 1승을 하고 있지만 요마필 이번 경주는 아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탄력 좋고 발걸음 가벼운 모습이었고 또 능력상도 한 수의 요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인더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훈련이 직전보다는 조금 약한 건 맞아요. 근데 출전 주기가 지금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방에서는 편성을 알고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조교보다는 몸 컨디션 맞추는 조교가 아마 이 말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작전들을 많이 써요, 19조가. 편성 약할 때는 2주 만에 나와서 또 한 번씩 먹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태반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세나. 어쨌거나 지난번 경주 때 3차기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자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피 세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밑간만 살짝 봤던 말이 안쪽에 1번 조광이 나오고 있는데 강자들이 없기 때문에 직선에서 한 발 쓰면서 날라온다 그러면 요새 조창욱이가 또 조심하고 조용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뭐 가끔가다 하나씩 뻥뻥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조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200 꼭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이광사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맞아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물론 신영철 기수가 맨날 타고 그랬었지만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입가속이라는 마필 사군마하고 병합을 하는데 그냥 이 마필이야말로 그냥 슉 지나가서 힘이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승군전에 승부가 좀 약했던 말은 7번 당대 챔피언이고요. 승군한 이후에 걸음을 재고 있다가 때린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비욘드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덕사모도 지금 하정우 기수의 안장입니다만 덕사모는 덜 갔던 당대 챔피언은 못 이겼기 때문에 요거는 한 타임만 더 기다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7이나 12, 이 두 마리의 경쟁력을 높여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갑니다. 1800 혼합 3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4번 마 자이언트 홀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마필인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상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선입형의 마필로서 이 마필 다시 앞선에서 좀 붙는다면은 늘어난 거리지만 입상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4번 자이언트 홀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외곽에 있는 대종천이 인기마로 대두될 경주예요. 근데 대종천은 제가 지난번에 메인 승부를 맞췄던 마필입니다. 말의 능력을 쫙 껍데기를 다 벗겼다. 다 벗겨놓고 지금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이번에 또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직전보다는 조건이 뭐 외곽 게이트에 있고 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당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싶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이쿠야스가 기승해서 형편없는 경주력을 보였던 스타워프가 3월 25일날 자이언트 홀드란 마필하고 들어올 때는 거의 1마신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옥가베 기수의 재기승이면은 7번 스타워프 쪽에 배당의 그림자가 살짝 비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일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우리 12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기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기마을들이 대여섯 두가 출전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여기서 50%의 인기마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대여섯 두에서 뭐 두세 두 잘라내면은 당연히 배팅이 완벽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기만입니다만 승부를 해도 안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쪽에 키포인트를 마치고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자, 당그럭차임 준비한 일요일 8경주. 역시 중반부 상황을 내고 부산 라스트 경주로 가서 상황을 재탕을 한번 찍을 테니까 허찬님과 8경주 같이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 부산 5경주 부산 일보배 단거리 스프린터 1200 일본 경주입니다. 자, 위원님 새겨보는 말 있다. 예, 이번 경주 대상 경주인데 능력 마필들이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출전하여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10번 페르디트 포머로이 이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능력 검사 때부터 아주 1군마다라고 생각을 한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상 경주 또 능력도 잘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거리 스프린터 경주라고 해서 선행적으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항상 눈이 겪어왔던 그런 경주인데 1200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들어올 빵수들이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선행을 나서서만 들어왔던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했고 인디언스타 여기에 뭐 대풍년 그 다음에 페르디트 포머레이는 선입으로 들어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얘만 열애를 한다면 자, 두바이 가서 그래도 외국 강자들하고 어깨를 겨뤘던 말이 안축 일반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지금 안장을 파울로로 기승시킨 걸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누가 기승하게 한다기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애들하고 캘리포니아 크롬인가요? 그런 놈들하고 뛰면서 뛰었던 경쟁력. 물론 선행 나섰다 치더라도 그거를 데뷔 전에 못 들어온 기수가 최기준 기수예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석세스토리의 청구가 지난주에 이제 실패를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구하고 석세스토리하고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청구는 말이 물론 저도 선행을 나가고 마방에서 자신한다고 그리고 또 페이스도 읽고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한탄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며칠 사이에 어떻게 관리가 안 돼서 말이 홀쭉해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석세스 스토리는 제가 지금까지 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번 게이트의 경쟁력 외국에서 갔다 잘 뛴 걸 왔을 때 일반 석세스 스토리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선임마 중에서는 11번 금포 스카이. 제가 개인적으로 모래 안 맞으면 더 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하죠. 원래 정상적인 주기에 나왔으면 당연히 9번 뉴욕 블루를 세게 봐줘야 되는 경주는 맞습니다. 근데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열걸 안 시켜드린 거고요. 1번과 11번. 여기에 위원님 페르디트 포머레이. 예. 페르디트 포머레이도 이번이 1군 무대에 정확히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무대일 것입니다. 구경주 갑니다. 1800. 국 3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1번 신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 지평의 마필로서 상당히 끝걸음이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 마이너스 5kg 부담 중량의 핸디캡을 또 가뜩이나 능력이 좋은데도 또 핸디캡까지 줘서 상당한 발걸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신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의 뭐 그런 한계를 노출을 안 시키고 있어요. 말이. 네. 좋습니다. 한 집에서 지금 골드웨이브란 마필하고 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심승태 마방에서. 물론 이거는 원래 37조 말이 아니죠. 51조 소속인데 어쨌거나 이 말의 특징은 모래를 안 맞으면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모래 맞으면 퍼지고 그걸 알고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가 탔어요. 이번에도 발빠른 말이 안쪽에 이번 파티 레이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이 갖고 있는 말이 그 말을 보내고 외곽을 쓴다면은 한집 승부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호위무사가 지난번에 참고 잘 탔는데 2kg 부담 중량 극복 끌리는 걸 제어하면 돼요. 끌리는 걸 제어 못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끌리는 걸 제어를 잘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구경주는 한 집 쪽에 상황이 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일)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거리 1600,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복귀로 완벽하게 잡혀있는 당근어찬진의 관리마 한두와 종합지 백반급으로 팔리고 있는 복병마 한두를 엮어서 중배당에서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갈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종합지 백판이라 할 정도면 대충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안 팔릴 마필인지. 그리고 복귀로 나온 당근어찬진의 관리마는 직전에 철저하게 제가 능력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던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엮고 중배당에서 고배당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를 제대로 적중을 만들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10경주 갑니다. 1800m 1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7번 바다질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 박우른 기수가 아주 강병합을 하면서 아주 조교를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하면서 출전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강한 훈련을 했는데 이번 경주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약간 적당하게 조교도 하고 또 전에처럼 박우른 기수가 저 이 코너에서부터 쭉 나가지만 않는다면은 이마필 라스트에서 한 발 더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번 바다질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수 안장으로 볼 때 황금 비율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번 아름다운 동행하고 뭐 그렇게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공을 좀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안장으로 보면 페로비치의 황금 비율 쪽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레이스는 실버 울프가 주도하고 나가겠죠. 동반의 기적은 지난번에 선행을 성공해서 버텼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8번 황금 비율은 안장면에 점수를 줘야 되겠고 아름다운 동행은 늘어난 부담 중량입니다만 어차피 2군에서도 57.5를 소화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갈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마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400m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8번 와우캣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선행형의 마필로서 이 마필 상당히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들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복 70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아주 대단한 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캣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200이면은 뭐 그냥 금상첨화겠는데 1400, 200이 늘었어요. 근데 이 말의 경주력을 어느 정도로 봐줘야 되냐면은 지난주에 1800을 바로 입상을 했던 퀸즈 챔피언이 어차피 1200이라도 와우캣을 못 따라잡았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재검 이후에 계속 걸음을 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안장을 문세영 기수로 교체한 1번 안양 타이거란 마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들 말몰이 하는 것도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런 말들을 어떻게 기승해야 되냐면은 제가 뭐 말을 타본 기수의 입장이 아니고 복귀를 해오면서 그가 승부를 했던 말들의 형향을 본다면은 딱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너무 자리를 못 잡고 헤맸더라 이거죠. 그래서 안양 타이거 쪽에 신경을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천년의 기쁨이란 마필. 이게 지난번 떴던 경주력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월 24일 경주만큼만 타주면 되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1쪽에 신경을 더 쓰고 있고 배당은 9번 천년의 기쁨 쪽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방송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말에 좀 고생을 하느라고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빨리 요거를 이제 제대로 잡고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맞추면서 이번 주 월 말과 월 초경마 우리 옆에 계신 이석인 부장님과 준비도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도 같이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5월 첫째 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